오늘 아침에도 양치질을 하고 나서 입냄새가 신경 쓰이셨나요? 가족이나 지인들과 가까이 대화할 때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괜히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시죠? 저는 35년간 치과 의사로 일해온 김민호입니다. 올해 71세가 된 저도 한때 입냄새와 잇몸 출혈 때문에 정말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제 입 안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특히 20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제 구강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고 입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그때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치과 의사가 자신의 입 냄새도 관리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어떤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도 입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을요. 항생제 처방도 받아봤고 고가의 구강세정제도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쓸 때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집에 있는 재료로 의학적 치료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제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4주 후에는 동료들이 무슨 치료를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확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입냄새와 잇몸 질환 때문에 고생하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민감한 잇몸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천연 헹굼액의 과학적 효과와 정확한 제작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율이 중요한데 이걸 틀리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 적용 사례와 추가 관리법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 고민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와 잇몸 질환을 단순히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가 지난 35년간 연구한 결과 입냄새와 치주염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 안에는 무려 700종류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균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입 안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되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나쁜 균들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고 염증이 생기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심지어 감기약까지도 침 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침이 부족하면 입 안 세균들을 자연스럽게 씻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들이 쌓여서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게 바로 입냄새와 잇몸병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입 안 산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입안의 산도는 중성에서 약간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나쁜 세균들이 훨씬 잘 번식해요. 특히 화합물을 생성하는 세균들이 급증하는데 이게 바로 그 독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구강관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두세 번 열심히 양치질을 하시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냄새의 80%는 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혀 표면의 작은 돌기들 사이사이에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끼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시중에 파는 구강 세정제들의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요. 알코올은 확실히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균까지 모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쁜 균들이 더 빨리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제가 개발한 천연 헹굼액의 핵심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인 소금은 삼투압 효과를 이용합니다. 소금물로 헹구면 세균 세포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세균이 죽게 돼요. 특히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료인 베이킹소다가 필요한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산성으로 변한 입안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나쁜 세균들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이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게다가 베이킹소다는 치아 표면의 얼룩도 제거해주는 천연 미백 효과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인 티트리 오일은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사용해온 천연 항균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티트리 오일의 성분이 구강 내 병원균을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균에 대해서는 항생제보다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제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천일염 1티스푼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젓습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추가하고 다시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티트리 오일을 딱 2방울만 떨어뜨리고 30초간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티트리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방울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100% 순수한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셔야 해요. 합성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마친 후에 이 헹굼액으로 30초에서 1분간 입안을 헹궈주세요. 너무 세게 가글하지 마시고 입안 전체에 고루 돌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 혀 밑까지 꼼꼼히 헹궈주세요. 사용 후에는 물로 한 번 더 헹구지 마시고 그냥 뱉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천연 성분들이 계속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양치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잇몸 출혈이 멈추고 2주 후에는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8세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2주간 사용하신 후 50년간 고생하던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당뇨병으로 잇몸이 많이 상한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잇몸 수술을 권했는데 이분이 이 천연 헹굼액을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잇몸 상태가 놀랍도록 개선돼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중요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천연 행구맥과 함께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이 바로 혀 청소예요. 양치질 전에 칫솔이나 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듯이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건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3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시면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사과도 천연 구강 청정제 역할을 합니다. 사과를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사과의 섬유질이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줘요. 게다가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 정도는 꼭 드세요. 생당근과 샐러리도 좋습니다. 이런 아삭한 채소들을 씹으면 자연스럽게 침 분비가 증가하고 치아 표면의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줘요. 특히 샐러리는 천연 치실 역할을 해서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파슬리는 클로로필 성분 때문에 탈취 효과가 뛰어나요. 서양에서는 마늘 요리 후에 파슬리를 씹는 전통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선한 파슬리 몇 잎을 씹어보세요.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거예요. 생강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차를 우려서 마시거나 생강 조각을 직접 씹어보세요. 다만 너무 맵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입 안 세균과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식후에 물 1컵을 마시면 음식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도 적극 권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유익균들이 구강 내에서도 좋은 균총을 형성해서 나쁜 세균을 억제합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든 시중 요구르트보다는 무가당 요구르트나 전통 발효식품을 드세요.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가 특히 좋습니다. 아몬드를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아몬드의 비타민 E가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10개 정도의 생아몬드를 드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천연 행구맥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추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로브 우린 물입니다. 클로브는 정향이라고도 하는데 치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클로브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다음 행구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로브의 유제놀 성분이 강력한 항균 효과를 보여줘요. 다만 맛이 좀 독특하니까 처음엔 연하게 우려서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알로에 베라 젤입니다. 순수한 알로에 베라 젤을 면봉에 묻혀서 잇몸에 발라보세요. 알로에의 항염 효과가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특히 잇몸이 붓거나 아플 때 매우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프로폴리스 팅크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제예요. 물에 2-3방울 떨어뜨려서 헹궈주시면 구강 내 세균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단, 꿀벌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혀 스크레이핑을 꼭 해보세요. 구리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혀 스크레이퍼를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없으시면 티스푼의 뒷면을 이용해도 돼요. 매일 아침 양치 전에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세요. 혀에 낀 세균막을 제거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천연 행구맥만 꾸준히 사용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여기에 식습관 개선과 한두 가지 추가 방법을 병행하시면 더욱 빠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입은 전신 건강이 출발점입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나 높다고 합니다. 입안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해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심장병과의 연관성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의 심근경색 위험은 일반인보다 2.7배나 높아요. 입안 염증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심장 혈관을 막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잇몸 질환이 악화되고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냄새나 잇몸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천연 행구맥은 단순히 입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천연 행구맥은 정말 안전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티트리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피하세요. 사용 중에 입안이 과도하게 따갑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물로 헹궈내세요. 그리고 이 행구맥을 절대 삼키시면 안 됩니다. 헹군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도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사용할 때는 농도를 좀 더 연하게 해서 시작하시고 문제 없으면 점차 정량으로 늘려가세요.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실수로 삼킬 위험이 있고 아직 구강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 중에서도 삼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혹시 현재 다른 구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담당 치과 의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특정 치료와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구강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사용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아와 잇몸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은 전문가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35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시나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됐을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발치까지 해야 했던 경우들이에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구강 관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천연 행구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올바른 양치질, 치실 사용, 식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단순한 입냄새인지 잇몸 질환이 동반된 건지 다른 질병의 증상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당뇨병이나 위장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근본 질환을 치료해야 해결됩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몇십 년간 누적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증거예요.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구강 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관리하면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웃고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건강한 입, 상쾌한 숨결로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신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소금과 베이킹소다, 티트리 오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입냄새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